아니 오랜만에 돌아왔더니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뭐 했어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요. 저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 제가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옷 사이즈를 2단계 줄였습니다. M 사이즈에서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로, 바지 같은 경우에는 28을 입다가 지금은 24에서 25 정도를 입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정말 대성공한 저의 첫 다이어트 비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방금 언급했다시피 제가 인생에 있어서 다이어트를 해본 게 이게 처음입니다. 말로만 다이어트 해야지 했지만 실천으로 옮겼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다이어트 첫 도전이시거나 나도 이제까지 말로만 하는 다이어트를 했었다 하시는 분들, 가장 먼저 제가 이것만큼은 꼭 하셨으면 하는 거, 그리고 제 다이어트 성공 비법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매일매일 몸무게 재기입니다. 여기 이제 제 증거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작년 2월 27일부터 시작을 해서 가끔 까먹었을 때 하루 이틀 정도 제외를 하고는 거의 매일 제가 몸무게 재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달력에다 적어놨는데 이거 달력 심지어 피자 에볼로 달력이에요. 피자를 시켜서 받은 달력에다가 이제 다이어트 몸무게 재기를 시작한 거죠. 이 몸무게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바로 그냥 공복에 재시면 되는데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바디가 중요하다고. 근데 그건 솔직히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의 다이어트라든지 혹은 운동을 하시는 중에 다이어트라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제 코로나 때 확진살, 나이 먹으면서 야금야금 쪄가지고 어느샌가 보니까 내가 옛날 몸무게보다 10kg가 늘어있다, 이런 살들을 뺐을 때 저는 이건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요. 제가 원래 20살 초반에 이제 모델 활동을 한창 했었을 때, 그때 몸무게가 아마 이제 44에서 46kg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몸무게로 돌아가자라는 게 이 다이어트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몸무게를 매일매일 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비법, 빠밤! 그냥 몸무게를 재고 적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침과 저녁의 몸무게를 동일하게, 혹은 저녁의 몸무게를 조금 더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딘가 좀 아이돌 연습생스러운 이 방법은요, 저보다 다이어트를 먼저 해서 성공하셨고 한때는 이제 속된 말로 헬창의 삶을 살아오셨던 저희 남자친구가 알려준 검증된 방법인데, 사람이 자고로 수면을 하면 잠을 자면서도 칼로리를 소모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체중이 어느 정도 빠져 있거든요.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를 재요. 아침에 몸무게는 예를 들어서 52kg예요. 이제 하루 일과를 보내요. 출근도 하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집에 돌아와요. 그리고 저녁에 몸무게를 한 번 더 잽니다. 그냥 저녁 몸무게를 재봤을 때 아침 몸무게와 비교해서 똑같이 52kg다. 그럼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몸무게를 재보시면 51.5kg이 되어 있어요. 요건 예를 든 겁니다. 생활 패턴이라든지 본인의 기초 대사량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침에 쟀을 때는 52kg였는데 저녁에 쟀을 때 53kg다. 저녁에 마라탕 먹고 맥주 한잔 하고 오니까 1kg가 쪄있네. 그럼 이때 저녁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배변 활동을 해서 적어도 52.5kg로 맞춰놓고 취침을 하세요. 그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똑같이 500g이 빠져서 전날과 똑같은 52kg가 유지가 됩니다. 아주 긍정적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아침에 쟀을 때 52kg였는데 이제 저녁에 재니까 51.5kg야. 그러면 아무것도 하고 자지 않아도 다음날에 내 몸무게가 51kg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kg를 감량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기록을 하시고 저녁에 쟀을 때는 이 아침 몸무게를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시면 매일 조금씩 살이 잘 빠집니다. 나 전날보다 100g 쪘다, 나 망했다, 나 다이어트 끝났다,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좀 덜 먹어야겠다, 오늘은 운동을 조금 빡시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루에 먹고 또 행동하는 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너무 강박적으로 매달리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제가 달력에 적어두었던 제 1년치의 몸무게예요. 보시면 훅 빠지는 기간도 있고 유지되는 기간도 있어요. 유지되는 기간도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살찌면서도 이 유지 기간을 겪었었거든요. 웃기죠? 살찌는데도 유지 기간이 있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쯤 진짜 술자리도 많고 대회 활동 열심히 하면서 그 술자리 때문에 살이 한번 훅 찌고, 그리고 코로나 때도 살이 한번 훅 쪘어요. 근데 그렇게 쪘는데도 제가 55kg를 잘 안 넘었었거든요. 이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 몸은 이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흔히 뺄 때는 이런 표현을 쓰죠. 정체기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정체기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47kg, 48kg 몸무게를 지금 한 몇 달째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살이 찌더라도 갑자기 한번 5kg가 훅 찌고 10kg가 훅 찌고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무게 적정선은 여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몸무게를 재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다. 나는 이 숫자를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다이어트로 옷 사이즈를 한 사이즈 이상 줄이려고 하신다거나, 그리고 저처럼 첫 다이어트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내 몸을 객관적으로 볼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단호하게 내가 거울로서 내 눈을 이렇게 보면서 정확하게 몸바디를 볼 자신이 없다면, 특히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시는 경우에 식단만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몸무게 재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 어떠한 기준도 없이 다이어트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뭘 먹어서 빠지는지, 내가 뭘 먹었을 때 쪘는지, 내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빠지고 내가 어떤 운동을 안 했을 때 찌는지 아예 분석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스트레스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게, 저는 사실 그냥 그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저한테는.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더 어렵다. 어차피 받을 스트레스라면 그냥 몸무게 딱 재고 내 몸을 적어도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이 그래프. 이 그래프에서 갑자기 이 훅 꺼지는 구간에 대체 뭘 했을까? 자, 세 번째 비법은요, 운동과 식단입니다. 약, 효소, 보조 식단 이런 거 요즘 많이 보이죠? 저는 그냥 생으로 뺐어요. 왜냐면 이 다이어트라는 거를 어딘가 이렇게 외부적인 요건에 의존하는 순간 두 번 성공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주변에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 아니면 그냥 본투비 마르거나 날씬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100% 운동과 식단뿐이에요. 진짜 마른 사람들 있죠? 이유가 있다니까요. 진짜 조금 먹어요. 본인들은 되게 열심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조금 먹더라고요. 근데 움직이는 건 우리랑 또 비슷해. 그러니까 날씬한 거였어. 그래서 저도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지금 10kg을 감량을 했잖아요.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식단이 100%예요. 운동은 이제 떨어져 있는 기초 체력 그리고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데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훅 살이 쪘을 때 딱 2번 있었다고 했죠.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뭐 술자리 많이 가졌을 때,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돌이켜보면 저의 살찐 원인이 너무나도 선명해요. 깨끗해. 자, 살찐 원인 2가지 뭐겠습니까? 술과 외식. 근데 저 솔직히 아직도 외식도 하고 술도 먹어요.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근데 자주 안 먹어요. 그리고 하루 일과 마지막에 운동으로 마무리하는 거, 요거 진짜 많이 도움이 돼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수영을 배웠고요. 그리고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필라테스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특히나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 저처럼 이제 살면서 운동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물살, 근육 없는 물렁살들한테 이 운동 조금이 진짜 효과가 직방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아주 소소하게나마 희미하게 시작했고요. 하지만 뭐다? 제일 중요한 건 식단이다. 그거를 잘 보면 제 몸무게가 진짜 훅 빠진 날이 있거든요. 이 살이 훅 빠졌던 5월달 식단은 거의 대부분 샐러드 먹었어요. 사 먹는 샐러드가 한 30%, 집에서 해먹는 샐러드가 70%. 그러니까 샐러드도 엄청 많이 사 먹어봤는데, 사 먹는 샐러드는 일단 소스가 들어가 있고 치즈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저는 치즈를 또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집에서 샐러드를 해먹는 게 뭐 비용적인 면으로나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만족스러웠었고, 이 식단에서 팁을 하나를 더 드리자면, 제가 이 다이어트를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저희 어르신, 남자친구하고 같이 했거든요. 최고점 90kg에서 지금은 한 70kg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식단이 수월해져요. 이제 생각해보세요. 이제 남자친구랑 혹은 뭐 친구랑 뭐 남편이랑 가족이랑 밥을 먹는데, 나는 샐러드 쪼가리 먹고 있는데 이제 가족들이 일반식 먹고 막 고기 먹고 있어봐요. 그럼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다이어트 메이트를 함께 만들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같이 하는 사람과의 릴레이션십도 함께 생기면서 알게 모르게 동지애가 생긴달까요? 야, 너도 샐러드? 너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하셨을 때 혼자서 계속 무너지는 편이었다면 그냥 멀리 사는 친구여도 괜찮으니까 다이어트 메이트를 만들어서 같이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그럼 적어도 식단하면서 좀 덜 빡칠 수 있어요. 그리고 술은 저는 완전히 끊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술이 너무 좋고 꾸준히 마시고 싶고, 기회만 있으면 이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마시는데, 그 외의 상황이죠. 그냥 내가 오늘 하루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서 맥주 한잔 딱 하고 싶다. 아니면 그냥 고기 먹는데 갑자기 그냥 맥주 한 잔이 생각나네? 여기서 네 번째 비법 나옵니다.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무알콜 그리고 칼로리가 적은 맥주 마시기. 안 먹는다고는 안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무알콜 맥주들을 떠돌면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제 하이네켄 무알콜 맥주. 요거 좀 리얼하고, 그 다음은 찡따오 무알콜 맥주. 요것도 좀 리얼해요. 저는 최근에는 카스 마시거든요. 무알콜 맥주라고 다 괜찮은 게 아니고 이 칼로리도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게, 하이네켄 맥주 같은 경우에는 100kcal. 이 100kcal 6개 먹으면 600kcal거든요. 그러면 그냥 밥을 먹지. 근데 이제 카스 같은 경우에는 6캔을 먹어도 100kcal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잔 마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탄산도 제로코, 그리고 사이다도 요즘은 0kcal짜리 나왔거든요. 그런 거 마셔주시고, 카페에 가서 시럽 들어간 음료 피하시고, 차나 블랙커피 위주로 드시면 마시는 것에서 칼로리 섭취는 좀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현재 몸무게는 47에서 48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제 목표는 제가 이제 20살 초반에 입었었던 모든 옷들이 입기 위해서 원래 몸무게였던 44에서 46kg 정도로 가는 건데, 이 2kg가 정말 엄청 안 빠지더라고요. 추가로 지금 시도를 해보면서 약간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게 6시 이후에 밥 안 먹기. 근데 요거는 조금 제가 더 해보고 확실한 효과가 있을 때 또 성공담과 함께 영상으로 들고 오도록 할게요. 다이어트 계획 중인 해피님들 화이팅! 그래 나도 화이팅! 모쪼록 요 4가지 기억하셔서 첫 다이어트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더 많은 패션, 뷰티, 여행 정보로 또 만나요. 안녕! 팔뚝살이랑 상체 다리 많이 빠졌습니다. 얼굴도 좀 셀쭉해 보이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 해피님들이 얼굴 보고 살 되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얼굴이 좀 작아졌대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괜찮았으면 됐다.